안녕하세요, 스테리 빛나입니다. 오늘은 어도비 포토샵을 설치는 했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 뭔가 너무 막막하다 라는 생각이 드셨던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포토샵의 기초적인 부분은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포토샵을 실행해 주시고요. 저는 어도비 포토샵 2023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포토샵은 주로 사진을 다룰 때 사용을 합니다. 제가 지금 핀터레스트라는 사이트에서 포스터라고 검색을 했는데요. 이런 포스터 다 사진이 들어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포토샵으로 작업을 해서 완성물을 만들게 되고요. 이렇게 사진이 없고 캐릭터랑 텍스트만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일러스트레이터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포토샵은 비트맵이라는 방식,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는 벡터라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일단 두 프로그램이 차이가 있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 대부분이 처음에 작품을 봤을 때 어떤 게 포토샵 작업물이지? 라고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사진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포토샵을 사용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럼 포토샵으로 돌아와서 레이아웃, 인터페이스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단에 보시면 파일, 에딧, 이미지 이렇게 메뉴가 쭉 나와 있고요. 그 밑에는 옵션,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툴, 도구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눌러서 이제 작업을 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패널이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컬러 패널, 프로퍼티스 패널, 명칭 다음에 패널이라는 말을 붙여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가 작업 영역인데요. 새 파일을 만들거나 이미지를 열어서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간단하게 이미지 여는 것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미지를 열 때는 파일에서 오픈 눌러주시고요. 이미지를 더블 클릭하거나 아니면은 열기를 눌러주시면 열려요. 이 준비된 이미지는 다운로드 링크 남겨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미지가 열렸고요. 여기서 작업을 하고 저장을 한 다음에 출력을 하던 웹에다가 업로드를 하던 작업이 이루어지겠죠. 정말 간단하게 색상 보정과 레이어 그리고 간단한 툴만 잠깐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색상을 보정한다라고 하면 이미지의 어저스먼트로 가신 다음에 슈 세츄레이션이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갈게요. 이렇게 창이 열렸고요. 슈가 색상인데 여기서 이렇게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OK 하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가운데 있는 포스트잇을 복사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일단 이 부분을 선택을 해줘야겠죠. 그럴 때 필요한 게 이런 툴인데요. 저는 여기서 폴리고널 라소 툴이라는 걸로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 클릭을 해서 포스트잇을 대략적으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점선이 선택이 되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복사를 하시려면 Ctrl J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사가 되어 보이지 않죠? 여기 레이어 패널로 와서 확인을 해보시면 복사를 하기 전에는 백그라운드밖에 없었는데 복사를 한 후에는 레이어 1이라는 레이어가 생겼습니다. 이게 복사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백그라운드에 이 눈을 클릭해서 눈을 한번 꺼볼게요. 내가 방금 선택했던 영역이 그대로 복사가 됐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복사가 된 게 이렇게 레이어라는 것으로 층층이 쌓여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게 또 이 무브 툴이라는 건데요. 클릭해 볼게요. 방금 전에 복사했던 부분을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옆에다가 놓으면 쌍둥이 포스트잇이 됐죠. 포토샵이 대략적으로 이런 형태로 작업이 이루어진다라고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장 굉장히 중요하죠. 파일 메뉴에 가시면 Save라는 버튼이 있어요. 눌러줄게요. 저장을 하실 때는 딱 두 가지만 체크하세요. 내가 어디다가 저장을 할 건지 그리고 어떤 이름으로 저장을 할 건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름을 하나 적어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사심을 담은 이름으로 작성을 했고요. 저장을 하실 때 포맷을 골라주셔야 되는데요. 파일 형식이라고 하죠. 만약에 이 작업한 것을 그대로 레이어를 살려서 저장을 하고 추후에 수정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포토샵 PSD 파일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저장을 눌러볼게요. 다음 나오는 것도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폴더를 확인해보면 여기 이렇게 저장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다음은 닫기인데요. 계속 작업을 할 때 포토샵을 완전히 종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작업한 작업물만 닫아주셔야 돼요. 그럴 때는 여기서 작은 X를 눌러주시거나 아니면은 파일에서 클로즈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파일 여는 것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New라는 메뉴를 눌러주시면 새 파일이 열릴 거예요. 새 파일이 뭔가요? 새 파일은 사진인 상태부터 작업하는 게 아니라 사이즈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두고 아예 깨끗한 상태부터 작업을 하는 게 새 파일입니다. New 메뉴 눌러볼게요. 새 파일을 열면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사이즈들이 있을 거예요. A4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웹 라지 사이즈 등등이 있죠. 일단 크게 구분하셔야 하는 게 여기 보시면 프린트, 인쇄용이 있고요. 웹상에 올리는 용도가 있어요. 인쇄용은 단위가 밀리미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웹은 단위가 픽셀로 되어 있습니다. 새 파일을 여실 때는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이 파일을 작업을 할 건지를 생각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새 파일을 생성을 하셔야겠죠. 저는 웹에서 웹 라지로 한번 열어볼 건데요. 더블 클릭하거나 크리에이트 버튼으로 눌러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는 간단하게 글씨를 써볼 건데요. 지금 정말 간략하게만 보여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타입 툴이라는 게 있고요. 툴을 선택을 할게요. 그 다음 여기 빈 공간에다가 클릭을 해서 글씨를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엔터 쳐서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동할 때는 무브 툴이라는 것을 선택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진도 들어오고 텍스트의 색깔도 들어가고 하면서 뭐 아까와 같은 포스터라든지 아니면은 웹 배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역시나 레이어 패널을 살펴봤더니 이렇게 텍스트 레이어가 하나가 추가가 됐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처음에 포토샵을 하시는 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게 레이어 패널을 제대로 보지 않고 이 작업이 왜 안 되고 있지라는 것을 항상 질문을 많이 하세요. 포토샵에서는 레이어를 어떻게 잘 다루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단축키 좀 살펴보고 마무리할게요. 확대할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확대는 컨트롤 플러스, 그리고 축소하실 때는 컨트롤 마이너스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확대를 많이 한 상태에서 움직이실 때는 스페이스를 누른 상태로 클릭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화면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딱 맞는 크기로 한 번에 돌리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컨트롤 숫자 0 눌러주시면 지금 화면에 딱 맞는 사이즈로 비율이 조정이 됩니다. 실제 이미지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이 아니고 비율이 커지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오늘은 어도비 포토샵에서 펜 툴에 대해 어려움을 가진 분들, 초보자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펜 툴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 두 번째는 펜 툴로 직선이나 곡선 그리기, 세 번째는 펜 툴로 눕기를 따고 이미지를 저장하는 방법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영상이니만큼 정말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 파일에서 New를 눌러서 새 파일을 하나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이니까 크기는 자유롭게 선택하세요. 그러면 펜 툴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은 단축키 P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먼저 펜 툴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왼쪽 상단에 보시면 쉐입이 있고 패스가 있어요. 쉐입부터 먼저 살펴보면 쉐입은 내가 어떤 모양을 그려서 색을 채우거나 선색을 넣을 때 쓰시는 도구예요. 이렇게 색깔을 지정하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선 두께도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이걸 그대로 그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색깔이 들어간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사진에서 일부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일부를 영역으로 바꿔서 색상을 조정하거나 사진을 수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진의 일부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실 때는 쉐입이 아니라 패스로 두고 사용을 하셔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고 그 부분을 선택 영역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변경하는 거는 조금 이따가 단축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항상 작업을 하실 때 쉐입으로 할 건지 패스로 할 건지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 보면 네모 모양의 아이콘이 하나가 있어요. 눌러볼게요. 다섯 번째, 익스클루드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왜 이걸로 사용을 해야 되냐? 선택을 하고 여기서 가운데 부분을 빼줄 때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할 때 필요한 것이 방금 전에 선택했던 Exclude라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Combine은 추가, Subtract는 빼는 용도로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저는 더하기 빼기가 모두 가능한 Exclude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펜 툴을 사용을 할 때 따라다니는 선이 보이지 않는 경우는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설정에서 러버 밴드라는 것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와 다르게 내가 움직이는 경로에 대한 선이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펜툴 사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직선을 그려볼 건데 패스로 두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직선은 굉장히 간단해요. 일단 클릭해서 시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클릭을 하면 직선이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서 직선을 계속 이어가실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점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렇게 동그란 점이 생기고 클릭을 하면 이렇게 닫힌 패스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지 않고 중간에 끊어줘야 하는 경우를 볼게요. 똑같이 클릭을 해서 시작을 하시고요. 중간에 여기서 끝내고 싶다 하실 때는 컨트롤 클릭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선이 끊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시 시작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마지막 점을 다시 클릭을 하시고 아까 동일하게 그냥 클릭해서 계속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클릭해서 다시 끊어주시고요. 그리고 직선을 그릴 때 꿀팁은 클릭해서 그릴 때 선을 수평으로 똑바로 그리려면 Shift 클릭을 해주면 수평선이 그려진다. 수직선도 마찬가지로 Shift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곡선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곡선도 시작하실 때는 동일해요. 클릭을 해서 시작을 하시고요. 다음 점의 위치를 잡아주시고 누른 상태로 마우스 떼지 않고 그대로 끌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로 그대로 드래그 해주세요. 클릭한 상태로 그대로 드래그. 그러면 이렇게 곡선이 그려지죠. 마찬가지 첫 번째 점으로 와서 패스를 마무리를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컨트롤 클릭을 해서 중간에 선을 끊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시 모양을 한번 그려볼게요. 클릭해서 시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위치를 잘 파악하세요. 여기다가 마우스를 두시고 클릭한 상태로 그대로 쭉 드래그를 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필요한 게 곡선에서 직선을 그리는 방법이죠. 지금 자세히 보면 양옆에 튀어나와 있는 더듬이 같은 무언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방향선입니다. 방향선이 있는 경우에는 내가 직선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선을 끊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내가 그렸던 마지막 점을 Alt를 누른 상태로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옆에 튀어나왔던 더듬이, 방향선이 사라졌죠. 그러면 다시 내가 편하게 직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곡선을 똑같이 그릴게요.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 해가지고 잡아당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선호를 그리고 싶다. Alt 마지막 점 클릭해서 끊어주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다시 직선 클릭해서 그려주시면 이와 같은 모양이 완성이 됐죠. 중간에 끊어주려면 어떻게? 컨트롤 클릭해서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패스를 다 그리고 나서 엔터를 치게 되면 내가 그린 패스가 다 사라지게 돼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내가 열심히 그렸는데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패스 패널로 가주신 다음에 워크 패스를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패스가 살아나게 됩니다. 엔터, 다시 클릭. 이렇게 다시 찾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준비된 이미지를 한번 열어볼게요. 파일에서 오픈 눌러주시고요. 이미지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줄게요. 이미지 다운로드 링크는 설명 더보기란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들어보는 말이 포토샵으로 눕기를 딴다 라는 말인데요. 배경은 빼고 이 앞에 있는 컵, 사물만 추출해내는 작업을 눕기 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펜툴로 눕기를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툴 선택을 하시고요. 첫 번째로 이 큰 외곽을 따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을 비워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펜툴 작업을 하실 때는 컨트롤 플러스를 눌러서 좀 확대를 하고 진행을 해주시고요. 스페이스 바로 이렇게 이동하시면 되겠죠. 컨트롤 플러스 스페이스로 이동 드래그. 자, 그러면 시작을 할 때는 어떻게? 클릭하면 된다 그랬죠. 클릭해서 아무 지점에서나 시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바로 직선으로 내려가면 안 되겠죠. 여기가 좀 튀어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클릭한 상태로 그대로 살짝 드래그를 해서 곡선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은 직선으로 가도 되겠죠. 클릭해 주시고요. 다음은 곡선으로 들어가 줘야겠죠. 다음 점의 위치를 생각해서 클릭하시고 그대로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음에 진행할 방향과 이 따라다니는 선의 방향이 안 맞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 마지막 점을 Alt 클릭해서 방향선을 제거해 주시면 자유롭게 다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점 위치 생각해서 클릭하시고 그대로 드래그 하시면 되겠죠. 이 방법으로 외곽을 쭉 따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때 주의할 점은 점이 너무 많으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이 된 후에도 패스를 수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진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대로 클릭 드래그를 하시면 곡선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자, 다음 손잡이 안쪽을 빼주도록 할게요. 바깥쪽을 할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안쪽을 따라서 쭉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해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축소할 때는 컨트롤 마이너스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패스를 다 완성을 했는데요. 이 상태에서 바로 색상을 바꾼다거나 할 수는 없고요. 선택 영역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선택 영역으로 바꾸는 단축키는 컨트롤 엔터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레이어 복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J 눌러주시면 이렇게 레이어 패널에 레이어가 하나가 더 생겼고요. 백그라운드 레이어의 눈을 클릭해서 꺼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레이어 1번 이렇게 컷만 남아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포토샵에서 체크 표시는 투명한 거라고 했죠. 자, 지금 이 상태로 투명한 배경의 컵을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파일로 가서 Export, 그 다음에 Save for Web을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확장자를 PNG24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세이브를 눌러볼게요.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폴더를 확인해보니 PNG 컵으로 저장이 잘 됐고요. 이렇게 배경이 없는 상태로 저장이 잘 됐습니다. 이렇게 배경이 있는 원본에서 배경이 없는 느끼딴 이미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미지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잘라서 사용하고 싶을 때 과연 어떤 툴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요? 선택 툴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마키 툴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sso 툴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매직 툴을 비롯한 또 다른 툴이 있습니다. 그리고 펜 툴로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사진을 열어주시고요. 준비된 사진은 다운로드 링크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동그라미와 네모가 합쳐진 개체를 선택을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 상단에 마키 툴로 해결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원형 마키 툴을 선택을 해볼게요. 일단 눈금자로 그리드를 왼쪽과 상단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야지 이 교차점에서 시작을 하기가 편하겠죠. 여기서부터 드래그를 해서 Shift를 누른 상태로 정원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 영역이 만들어졌고요. 키보드 방향키로도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양옆에 튀어나온 부분은 다른 툴로 변경을 해서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키 툴을 길게 누르면 위에 사각형 마키 툴이 있죠. 선택을 할게요. 여기서 그냥 드래그를 하시면 앞에 선택했던 게 취소되기 때문에 Shift를 누른 상태로 영역을 추가해 줍니다. 이렇게요. 오른쪽도 추가해 볼게요. Shift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하시면 돼요. 이제 원하는 영역이 선택이 됐습니다. 영역을 Ctrl+C 복사를 하시고요. 새 파일을 하나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새 파일에다가 Ctrl+V 하시면 이렇게 원하는 부분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다 사용한 선택 영역은 Select에 Deselect, Ctrl+D를 이용해서 영역을 해제시켜 주세요. 그래야지 다음 작업을 하실 때 방해를 받지 않아요. 다음 또 다른 이미지를 준비했는데요. 여기서 방금 전에 사용했던 사각형 마키 툴을 사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선택은 됐지만 이 우측 상단이 정확한 영역으로 선택이 되지 않고 약간 바깥쪽으로 빠져나간 모습입니다. 아마도 이 창문의 크기가 정확하게 사각형은 아닌 모양이에요. 이럴 때는 어떤 툴을 사용해야 될까요? 저는 라sso 툴 중에서 폴리고널 라sso 툴이라는 툴을 사용해 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클릭을 해서 직선 형태로 선택 영역을 만들어주는 툴이에요. 그러면 여기 상단부터 시작을 해서 클릭하시고 이쪽에도 클릭, 그리고 첫 번째 점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렇게 선택 영역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복사, Ctrl+C 하시고요. 새 파일로 가서 Ctrl+V 해주시면 원하는 영역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선택 영역을 다 사용한 후에는 Ctrl+D를 눌러서 영역을 해제시켜주세요. 또 다른 이미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이 새만 선택을 해보려고 해요. 이번에는 좀 더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툴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매직 툴, 퀵 셀렉션 툴, 오브젝트 셀렉션 툴이 있는데요. 매직 툴은 클릭을 하면 클릭된 지점과 같은 색상이 전체적으로 선택이 되는 툴인데 지금 아랫부분 같은 경우 약간은 부족하게 선택이 됐습니다. 영역 해제하고요. Ctrl+D. 그리고 퀵 셀렉션 툴로 한번 해볼게요. 퀵 셀렉션 툴은 마치 붓으로 칠하듯이 칠해주면 비슷한 색깔들을 전체적으로 선택해주는 툴이에요.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보이시죠? 물론 이 아래 두 가지 툴도 굉장히 자주 사용이 되고 좋은 툴이에요. 지금 사용하려는 툴은 오브젝트 셀렉션 툴입니다. 눌러볼게요. 여기서 개체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기만 하면 이렇게 영역이 자동으로 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클릭을 해볼게요. 어떤가요? 놀랍죠? 바로 이렇게 새가 영역으로 잡힌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 셀렉션 툴은 최신 버전의 포토샵에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전 버전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이 툴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대로 선택 영역을 Ctrl+C 복사하시고요. 새 파일로 Ctrl+V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배경이 없는 PNG 파일로 배경이 투명하게 저장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객체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상태에서 객체가 아닌 배경 쪽을 선택하는 반전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상단에 Select로 가서 Inverse라는 메뉴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객체가 아닌 배경 쪽이 이렇게 선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배경을 지워주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서 바로 딜리트를 누르게 되면 Fill이라는 대화 상자가 나오기 때문에 오른쪽 레이어 패널로 와서 자물쇠 버튼을 클릭해서 잠금을 해제시켜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반 레이어가 됐습니다. 그 다음 이 상태에서 딜리트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배경이 깔끔하게 사라지면서 이렇게 체크 무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체크 무늬는 투명하다는 뜻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영역을 해제해 보도록 할게요. 셀렉트에서 디셀렉트, Ctrl D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배경이 투명한 PNG 파일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로 간 다음에 Export, 그 다음에 Save for App을 눌러줄게요. 상단에 포맷이 PNG24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Save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이름을 지정하고 그대로 저장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폴더를 확인해보면 배경이 없는 상태로 파일이 잘 저장이 됐습니다. 배경 없이 저장을 하고 싶다면 JPG가 아닌 PNG로 저장해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이미지 용량을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고 이미지 사이즈와 캔버스 사이즈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량을 줄이고 싶은 이미지가 있고요. 이미지의 용량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이 이미지는 1.5MB예요. 포토샵에서 사진을 열어주시고요. 바로 용량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사이즈를 줄이게 되면 용량도 같이 줄어드는데요.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미지 자체의 사이즈를 줄일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2333에 3500 사이즈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가로 사이즈를 1000으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 아이콘이 체크가 돼 있으면 가로 세로의 비율이 유지가 되면서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대로 OK를 눌러볼게요. 이미지 사이즈가 확 줄어든 것이 한눈에 보이고요. 크기가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죠. 자, 그러면 이거를 저장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Export, 그 다음에 Save for App을 눌러주시고요. 세이브를 해서 이름을 다르게 해서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를 축소한 이미지의 용량을 확인해 봤더니 용량이 확실히 줄어들었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사이즈를 줄이지 않고 용량을 줄여서 저장하는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에서 Export, 그 다음에 Save for App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상단에서 퀄리티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형식은 JPG로 해주시고요. 퀄리티를 좀 내려보도록 할게요. 60으로 내렸고요. 한번 저장을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좀 변경해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품질 조정을 한 이미지의 용량을 확인해 봤더니 정말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인터넷에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업로드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이미지 사이즈를 축소하시거나 아니면 저장하실 때 품질을 조정해 보세요. 그러면 용량을 낮춰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캔버스 사이즈가 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미지 사이즈는 아까 보셨겠지만 이미지 자체를 축소하는 방법이고요. 캔버스 사이즈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도 이렇게 숫자를 입력해서 뭔가 크게 조절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요. 여기 숫자를 반으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만 낮춰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OK를 해주시면 진행할게요. 이미지 사이즈와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캔버스 사이즈는 자르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전체 캔버스 자체의 사이즈를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가 잘려나가면서 크기 조절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크롭 툴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숫자를 정확하게 기입해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캔버스 사이즈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캔버스 사이즈에서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앵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캔버스 사이즈를 조정할 때 위쪽은 그대로 두고 아래쪽 영역만 좀 잘리게 하고 싶다라는 경우에는 이 앵커를 조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높이를 1000으로 조정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앵커는
잘리고 싶지 않은 부분에다가 이 점을 클릭해서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점을 기준으로 이 사이즈가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위쪽은 남고 아래쪽만 잘려나가게 될 건데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진행할게요. 아까 그냥 앵커를 가운데 뒀을 때랑 확실하게 차이가 있죠. 이미지 사이즈와 캔버스 사이즈는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목적에 맞춰서 적절한 기능을 사용해 주세요. 오늘은 포토샵에서 원하는 부분에만 색상을 채우는 색 채우기에 관련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색상과 관련된 유용한 단축키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미지를 하나 준비했고요. 사용된 이미지는 다운로드 링크 남겨두도록 할게요. 지금 이 이미지에서 일부 영역에만 색상을 채우고 싶은 상황이에요. 여기 좌측에 색상을 지정하는 부분에서 색상을 지정해야 하는데 네모가 두 개가 있죠. 왼쪽 위로 올라간 네모는 foreground 컬러 정경색이라고 하고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네모, 이건 background 컬러 배경색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둘 중에 이 정경색 foreground 컬러를 더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색상을 지정해서 이 이미지에다가 빠르게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모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컬러 피커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색상을 이렇게 스펙트럼에서 선택을 하시고 이 넓은 영역을 클릭해 주시면 색상을 고르실 수가 있어요. 고른 색상은 여기 위에 New라는 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저는 따뜻한 노란색으로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색상을 고르면 이 아래쪽에 이렇게 컬러 넘버가 나오게 되는데 누르는 색상마다 다 다른 컬러 넘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색상을 하나 원하시는 걸로 선택을 하시고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이 선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상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바로 색상을 칠해주게 되면은 이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몽땅 사라지면서 거기에 색깔이 덮어 씌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새 레이어를 추가해서 거기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아래쪽에 New 레이어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기 이렇게 레이어 1이라고 새로운 레이어가 생겼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여기 액자 있는 부분에만 색깔을 칠하고 싶기 때문에 일단은 영역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왼쪽 상단에 렉탱귤러 마키 툴 선택을 해주시고요. 네모나게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컨트롤 플러스를 눌러서 조금 확대를 해주시고요. 여기 안쪽 부분만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축키 Alt Delete를 이용해서 정경색 채우기를 해주시면 바로 색상이 채워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배경색 채우기는 Ctrl Delete고요. 다시 정경색 채우기 Alt Delete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trl D를 눌러서 영역을 해제시켜주세요. 근데 칠하고 나서 보니까 여기가 지금 그림자 이런 부분이 다 가려지면서 좀 부자연스러워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블렌딩 모드라는 거를 추가로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기 레이어 패널 위에 보시면 노멀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걸 클릭해 보시면 여러 가지 블렌딩 모드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우스만 대봐도 바로바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이 리니어 번이 지금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걸로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블렌딩 모드를 설정하기 전과 설정한 후가 굉장히 다른 모습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자연스러운 연출을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이 블렌딩 모드라는 것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더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추가 단축키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이 액자 부분에만 영역을 잡아서 색상을 칠했는데요. 여기서 내가 다시 다른 색을 선택해서 이 부분을 칠하고 싶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스와치에서 하나를 골라볼 텐데요. 색상을 그러면 여기 정경색의 foreground 컬러의 색깔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처럼 Alt Delete를 해서 색상을 칠하게 되면 이렇게 전체에 다 색깔이 칠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Ctrl Z로 돌릴게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까는 이 네모 부분 영역을 선택해서 색상을 칠했지만 지금은 영역이 선택이 되어 있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단축키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Alt Shift Delete를 눌러주시면 지금 여기 색상이 칠해져 있던 부분에만 다시 새로운 색깔로 칠해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사용한 Alt Shift Delete는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꺼보시면은 여기 이 바깥쪽 투명한 부분은 제외하고 색상이 있었던 부분에만 색깔이 적용되는 그런 단축키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투명한 부분 제외하고 배경색 채우기는 Ctrl Shift Delete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축키로 하지 않는 다른 방법도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또 스와치에서 제가 다른 색상을 하나 골라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레이어로 와서 위에 보시면 락에 이렇게 체크무늬 아이콘이 보일 거예요. 이걸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 락이 이렇게 활성화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콘은 여기서 이 투명한 부분은 잠그고 이 색깔이 있는 부분, 픽셀이 있는 부분에만 뭔가를 적용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마치 이 부분을 영역으로 선택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보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 부분을 Alt 딜리트로 칠해보면 네, 딱 그 부분만 색깔이 변경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까 영역을 선택하고 칠해주는 것과 동일한 효과죠. 그러면 이번에는 락을 풀어주고 다른 방법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레이어의 이 네모난 부분, 썸네일 부분을 컨트롤 클릭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만 영역이 이렇게 다시 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게 마키 툴로 다시 선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영역을 잡아줬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색깔을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Alt 딜리트 해주면은 색깔이 잘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로 영역 해제 Ctrl D 눌러주시면 되겠죠. 단축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편한 걸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효과 넣고 싶은 분들 많이 계시죠? 색상과 색상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기능, 그레디언트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오늘 제대로 알고 가세요. 먼저 사진을 한 장 준비해 주세요. 저는 제 사진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 그레디언트 넣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리가 그라데이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그레디언트 툴이 있어요. 이거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단으로 가보면은 여기 화살표 있죠. 화살표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다양한 견본 색상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버전이 옛날 버전에는 이렇게 다양한 견본 그레디언트가 없었는데 버전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다양한 색깔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볼게요. 그럼 바로 이렇게 선택이 됐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타입이 5가지가 옆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선형, 원형, 첫 번째 거 요거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세 번째부터 5번째까지는 사용 빈도가 살짝 떨어지는 부분은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리니어, 선형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바로 드래그해서 그레디언트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Ctrl Z해서 취소하시면 되고요. 다른 타입들도 마찬가지로 선택해서 드래그 하시면 바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색상을 넣고 싶다라는 경우에는 여기 화살표 말고 색깔 있는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그레디언트 에디터라는 게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색깔을 선택적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왼쪽 색상을 더블 클릭하시면 컬러 피커가 나오게 되고요. 컬러 피커에서 색상을 조정해서 OK 하면은 색깔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OK에서 나가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넣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색깔을 넣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지금 제 얼굴이 다 사라졌죠. 일단 Ctrl Z로 취소를 한번 해주시고 사람 얼굴은 살리면서 외부에만 그레디언트를 넣고 싶다 하는 경우를 볼게요. 일단 제 얼굴을 조금 우측으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Move 툴을 선택하시고 이 레이어를 그냥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레이어의 잠금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옆으로 그대로 이동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왼쪽에다가 얼굴은 가리지 않는 그레디언트를 살짝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그레디언트 툴을 이용하는 방법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냥 지금 레이어에다가 넣으시는 게 아니고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해줍니다. 이렇게 새 레이어가 생긴 상태에서 아까 동일하게 그레디언트 툴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색깔을 하나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이 색깔을 좀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색깔 부분 클릭하시고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색깔을 조정을 할 건데 여기 거꾸로 뒤집혀 있는 부분 있죠? 여기를 눌러주시면 오퍼시티, 불투명도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 불투명도를 0으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OK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드래그 Shift까지 눌러서 수평으로 넣어볼게요. 짠! 이렇게 자연스럽게 점점 사라지면서 얼굴 부분만 살아남는 그레디언트가 완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2번째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넣었던 그레디언트는 눈을 꺼주시고요.
레이어 패널 아래쪽에 보시면 어저스먼트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레디언트 메뉴를 이용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레디언트 필 창이 바로 나오게 되고요. 저는 여기서 일단은 앵글은 0으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상단에 화살표를 눌러서 원하시는 색감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색깔 부분을 다시 눌러서 아까 마찬가지로 이 거꾸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를 눌러서 오퍼시티를 0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OK에서 나가주시고요. 나온 다음에 위치 조정을 다시 여기서 해주시면 돼요. 아까 그레디언트 툴로 넣는 것과 동일하게 드래그를 해서 다시 그어주시면 됩니다. 수평을 유지하면서 그어주시려면 Shift 누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넣어봤는데요. 이 두 가지의 방법 중에서 저는 두 번째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방법보다 두 번째 방법으로 넣어준 그레디언트가 수정하기가 훨씬 더 용이합니다. 프로퍼티스 패널에 보시면은 두 번째 방법으로 넣은 그레디언트는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나타나게 돼요. 여기서 색상을 마찬가지로 수정을 할 수도 있고요. 스타일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수정이 되고요. 아니면 여기 레이어에 이 썸네일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도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중에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하면은 딜리트를 이용해서 쉽게 삭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포토샵에서 원형 로고 만드는 방법을 살펴볼 건데요. 타입 툴의 기초적인 부분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위쪽과 아래쪽에 이렇게 글자가 들어간 형태를 한번 같이 오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새 파일을 하나 준비를 해주시고요. 타입 툴의 기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타입 툴을 길게 눌러주시면 여러 가지 타입 툴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오늘 맨 첫 번째 호리젠탈 타입 툴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비어있는 공간에서 클릭을 해주시면은 내가 원하는 글씨를 쓸 수가 있고요. 엔터를 치면은 다음 줄로 넘어가기 때문에 컨트롤 엔터를 쳐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나 폰트 또 색상 이런 것들은 이 상단에서 조절을 하실 수도 있고 이 우측에 보면 프로퍼티스 패널에서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폰트를 골라주실 수 있고 폰트 스타일 얇게 굵게 지정을 할 수 있고요. 글자 크기도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간,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이죠. 이런 것들도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간은 보통 디자인할 때 마이너스로 좀 좁혀서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글자 색상도 여기서 이렇게 골라줄 수가 있고요. 연습한 것은 딜리트 눌러서 지워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동그랗게 글씨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그라미를 그려주셔야 되는데요. 도형 툴을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좌측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도형 툴들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할 것은 일립스 툴입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면은 쉐입과 패스를 고를 수가 있는데요. 쉐입은 이렇게 바로 색상을 들어가게 만들 수 있는 도구예요. 근데 저희는 지금 색상이 바로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쉐입이 아니고 패스로 골라서 원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패스를 따라서 글자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면은 원을 이렇게 크게 Shift 눌러주시면서 정원으로 하나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타입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선 쪽으로 가까이 가면 이렇게 물결 모양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물결 모양이 나왔을 때 클릭을 해서 글자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글자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알려드린 사용법 기억나시죠? 컨트롤 엔터를 쳐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색상은 여기 프로퍼티스에서 바꾸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스와치에서 그냥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글자 크기도 오른쪽 프로퍼티스에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기 조절 컨트롤 T를 눌러서 조정을 하시게 되면은 원 자체의 크기가 이렇게 줄어들게 돼요. 그 부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글씨는 다 썼는데 여기 이 S가 시작하는 위치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으로 와서 타입 툴 옆에 있는 패스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글자 가까이 마우스를 가져가면 이렇게 화살표 같은 게 뜨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화살표를 이용해서 시작하는 위치를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변경되는 거 확인되시죠? 이 화살표를 이렇게 밀어주면서 내가 원하는 위치를 적당하게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이 마우스 모양을 잘 봐야 된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예시처럼 안쪽으로 서 있는 형태의 글씨를 써주도록 할 건데요. 지금 여기에다가 이어서 글자를 적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바깥쪽으로만 글씨가 서 있게 돼요. 그래서 원을 하나 더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일립스 툴 선택을 하시고요. 안쪽으로 서 있을 위치를 생각해서 원을 조금 더 크게 그려주도록 할게요. 마찬가지 Shift 이용해서 정원으로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글자를 적는 방법은 동일해요. 타입 툴을 이용해서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요. 다 적은 후에는 컨트롤 엔터를 쳐주시면 됩니다. 저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적었고요. 그 다음에 패스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가까이 다가갔을 때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나오는 것을 잘 확인해 주시고요. 화살표를 원의 안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보시면은 글씨가 안쪽으로 서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깥쪽, 안쪽 이렇게 다른 거 보이시죠? 이걸로 조정을 하시면 돼요. 안쪽으로 서 있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앞쪽 화살표 이용해서 시작 위치를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들어간 거 확인되시죠? 그 다음 일립스 툴을 이용해서 이 글자 뒤에다가 원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형으로 글씨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저랑 같이 알아봤습니다. 로고 작업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업로드해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만드는 방법 영상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포토샵에서 아주 유용한 기능이죠. 브러쉬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러쉬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기초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씨를 써서 도장을 만들듯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타입 툴을 선택하시고요. 클릭해서 이름을 써주도록 할게요. 컨트롤 엔터 쳐서 마무리 하시고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크기는 한 120 정도로 지금 사이즈를 맞췄습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지금 등록을 할 건데요. 등록하실 때 주의할 점은 필요가 없는 부분, 그러니까 배경 부분은 밝은 흰색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내가 등록하고 싶은 모양은 어두운 검정색이 될 수 있도록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색깔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그냥 검정, 흰색 이렇게 밝고 어둠만 구분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에딧으로 간 다음에 여기에 Define Brush Preset이 있어요.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이름을 하나 지정을 하시고 OK를 눌러주시면 제가 이 텍스트 레이어는 잠시 끄고 백그라운드에다가 한번 넣어보면은 바로 브러쉬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색깔을 다른 걸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넣어보시면은 바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기 조절은 대괄호 이용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구름 모양의 브러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열기로 이미지를 열어주셔야겠죠. 오픈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열어줍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어떤 게 있었죠? 색깔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걸 흑백 처리를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이미지의 어저스먼트로 가신 다음에 여기 디스트레이트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검정, 흰색 이렇게 밝고 어둠만 있는 상태가 됐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뭐였어요? 바깥쪽 필요 없는 부분이 밝고 내가 등록하고 싶은 구름이 어두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색상을 한번 반전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이미지에 다시 어저스먼트로 가신 다음에 여기 인버트라는 메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경이 지금 약간 연한 회색 정도의 색감이 들어가 있는데 아주 밝게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이미지에 어저스먼트로 간 다음에 레벨을 눌러줄게요. 여기서 오른쪽 세모를 왼쪽으로 쭉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세모들도 조금씩 조정을 해서 명도를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후가 확실히 다르죠. 그 다음에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바깥쪽에 필요 없는 부분은 브러쉬 흰색으로 다 칠해주도록 할게요. 브러쉬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오른쪽 클릭해서 제너럴 브러쉬의 소프트 라운드로 기본 브러쉬로 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색깔은 흰색 지정해 주시고요. 대괄호로 크기 조절하시고 등록이 되지 않아야 할 부분을 바깥쪽을 이렇게 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되고 계신가요? 이제 바로 브러쉬로 등록을 해볼게요. 에딧에 Define Brush Preset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름을 하나 지정을 하시고요. OK를 눌러줍니다. 짠! 그러면 이렇게 브러쉬가 바로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새 파일 하나 열어주시고 하늘 색상을 하나 골라주고 백그라운드 레이어에다가 Alt Delete해서 칠해주고요. 그리고 브러쉬 색깔은 흰색으로 선택을 하시고 대괄호로 크기 조절을 하시고요. 클릭을 짠! 이렇게 해주시면은 바로 구름이 아주 예쁘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이미지를 가져온 다음에 여러 번만에 브러쉬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늘은 이런 손글씨를 짠 이렇게 합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펜툴로 눕기를 따지 않아도 블렌딩 모드로 아주 간단하게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용할 기능은 블렌딩 모드라는 기능입니다.
제가 일단 어떤 기능인지 먼저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진을 이렇게 두 장을 겹쳐주시게 되면은 여기 레이어 패널에 보면 노멀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시면은 이미지의 상태가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기능, 블렌딩 모드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오늘 합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오늘 쓸 기능은 멀티플라이라는 기능인데 이게 지금 상태에서는 완벽하게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떠한 조치를 좀 취해주고 그 다음에 바로 블렌딩 모드를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원본 사진에서 약간 보정을 해줄 건데 이미지에 어저스먼트로 간 다음에 레벨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세모 3개 있는 것들 중에서 오른쪽 세모를 최대한 왼쪽으로 쭉 당겨주도록 할게요. 어떤가요? 그러면은 바깥에 배경이 색깔이 아예 없어지면서 흰색으로만 남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배경을 깔끔하게 단색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전후 비교. 이 레벨은 이렇게 작업이 끝났는데 이게 자세히 보게 되면은 약간 색깔이 좀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명도 조절을 했다 보니까 이게 지금 깔끔하게 온전하게 검정으로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흑백으로 처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미지의 어저스먼트로 간 다음에 여기에서 디세츄레이트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색깔이 완벽하게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역을 대략적으로만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저는 폴리고널 라소트를 이용을 할 거고요. 클릭해서 이렇게 대략적으로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꼼꼼하게 잡으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컨트롤 C 복사를 하시고요. 원하는 사진으로 와서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Move 툴을 이용해서 위치를 어느 정도 잡아주시고요. 아까 전에 사용하려고 했었던 블렌딩 모드 다시 써보도록 할게요. 노멀 눌러주시고 멀티플라이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끝났죠?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진 한번 합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작업물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포토샵에서 단 2가지 기능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바로 클리핑 마스크랑 레이어 마스크라는 기능이에요. 이름이 약간 비슷해서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가세요. 포토샵에서 새 파일을 하나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원하는 이미지를 여기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넣어줍니다. 지금 사용한 이미지 다운로드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놓도록 할게요. 여기서 엔터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씨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을 선택해서 클릭해서 원하시는 글씨를 넣어주세요. 컨트롤 엔터로 마무리. 저는 스테리의 약자를 넣어줬고요. 컨트롤 T 해서 크기를 키워줍니다. 엔터 쳐서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이미지가 튀어나올 부분을 생각해서 글씨의 위치를 다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리핑 마스크를 진행해 볼 텐데요. 클리핑 마스크는 이미지가 있고 어떠한 모양이 있을 때 모양에만 이미지가 보여지는 것, 그것을 클리핑 마스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클리핑 마스크를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자, 일단 규칙이 있는데요. 이미지가 글자보다 더 위로 가야 돼요. 이렇게 레이어 순서를 정리를 해주시고요. 모양이 되는 프레임은 더 아래쪽에 있도록 두시면 됩니다. 지금은 글자가 프레임으로 사용이 되는 상태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Alt를 누른 상태로 레이어 사이에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가 보면 꺾인 화살표가 나와요. 이때 클릭을 해주시면 바로 이렇게 모양에만 이미지가 보여지게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레이어 마스크를 할 차례예요. 여기 거북이가 튀어나온 모양을 레이어 마스크로 처리를 해줄 건데요. 여기 있는 이미지를 한 장 복사를 할게요. 컨트롤 J를 눌러주시면 복사가 되죠. 자, 그러면은 레이어 마스크는 어떤 원리로 진행이 되느냐. 여기 레이어 패널에 네모난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하얀색 박스가 생깁니다. 여기에서 이제 레이어 마스크를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브러쉬 툴을 선택을 해서 검정색을 이용해서 여기를 한번 칠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미지가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내가 검정으로 칠한 부분은 이렇게 안 보여지게 되고 다시 흰색으로 바꿔서 칠해주게 되면은 이미지가 다시 보여지게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간단한 원리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제 여기 거북이 얼굴 부분, 그 부분만 보여지게 하고 나머지는 안 보이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일일이 브러쉬로 칠하면 지금은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이어 마스크는 연습한 거는 지워줄게요. 튀어나오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선택을 먼저 해주도록 할게요. 저는 오브젝트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거북이만 클릭을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쉽게 선택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영어를 기준으로 우리가 영역을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의 눈을 잠깐 꺼주시고요. 그리고 툴을 라소 툴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오른쪽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튀어나올 부분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 눈을 다시 켜주시고요. 자, 이렇게 선택을 먼저 한 상태에서 레이어 마스크 아이콘을 다시 눌러볼게요. 거북이 얼굴이 글자를 뚫고 잘 나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레이어에 검정색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색 검정으로 선택하시고요. Alt, Delete 눌러서 다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리핑 마스크의 글자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해요. 만약에 S를 A로 바꾸고 싶다 하면은 그냥 타입 툴로 바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레이어 마스크를 수정을 하실 때는 여기 레이어 마스크 부분을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 이렇게 하얀색 테두리가 터졌을 때 다른 도구를 사용해서 검정이나 흰색으로 색깔을 바꿔 가시면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멋진 작품이 빠르게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진을 이용해서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오늘은 포토샵에서 바로 이런 작품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기능은 바로 레이어 스타일인데요. 특히 선을 두 줄로 넣는 경우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새 파일을 열어주시고요. 저는 글자에 효과를 넣을 거기 때문에 글자를 먼저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클릭해서 원하시는 글자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쳐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크기 조절은 컨트롤 T 해서 원하시는 크기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쳐서 마무리해 주세요. 그리고 정렬을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무브 툴을 선택을 하시면 상단에 여기 점점점 보이죠? 점점점을 눌러서 Align to Canvas로 바꿔주시고요. 가로 세로 가운데 정렬을 한 번씩 눌러줍니다. 그러면 캔버스의 정가운데로 이렇게 위치가 잡히게 됩니다. 정렬을 했으면 이제 색상을 좀 골라주도록 할게요. 일단 배경에는 어두운 색깔을 넣어주려고 해요. 컬러 피커에서 색상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리 뽑아놓은 색상이 있어서 이렇게 컬러 코드를 입력했고요.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색상으로 넣어주세요. 백그라운드 레이어 선택하시고 Alt, Delete 눌러서 색깔을 넣어줬고요. 그리고 텍스트도 색깔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여기 상단에 Properties 패널에 컬러를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원하시는 색상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혹은 그냥 여기에서 직접 고르셔도 좋습니다. 오케이 해줄게요. 자, 이제 드디어 레이어 스타일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레이어 패널로 오시면은 여기 아래쪽에 FX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눌러보시면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전부 레이어 스타일입니다. 저희는 지금 여기서 선을 넣을 거기 때문에 스트로크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 안에 들어와서도 기능들을 선택적으로 바꿔가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지금 사용할 스트로크, 그리고 컬러 오버레이, 그리고 그림자죠. 드롭 섀도우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스트로크에 원하시는 색상을 한번 골라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컬러 부분 눌러주시고요. 여기서도 색깔을 하나 골라줍니다. 원하시는 색상이 없다면 저랑 똑같이 한번 입력해서 넣어보세요. 오케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10 정도로 넣어주시고요. 포지션은 이 사이즈를 어떤 방향으로 두껍게 만들어 줄 건지를 고를 수가 있어요. 저는 아웃사이드로 해서 바깥쪽으로만 사이즈가 커질 수 있도록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을 두 줄로 넣기로 했었죠. 그래서 여기 스트로크 옆에 오른쪽에 보면은 플러스 표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트로크 기능이 두 개가 됐습니다. 플러스 표시가 있는 것들은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있어요. 스트로크도 그중 하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위에 거는 이제 해결이 됐고요. 아래쪽에 있는 것의 색상을 바꿔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여기 아래쪽에 컬러를 눌러주시고요. 컬러 코드를 입력을 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런데 제가 색상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색상이 전혀 안 보이고 있어요. 여기서 대부분 이거 색상이 왜 안 보이지? 라는 그런 의문을 많이 가지시는데 이유가 뭔지 눈치채신 분들도 아마 계시겠죠? 바로 사이즈 때문입니다. 사이즈가 여기 위에 것도 10, 밑에 것도 10이면 당연히 아래쪽에 가려져서 안 보이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스트로크는 선 두께를 2배로 올려주도록 할게요. 20으로 올려주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아우터 글로우를 한번 넣어보려고 하는데요. 눌러주면은 이쪽에 오른쪽 메뉴들이 다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우터 글로우는 바깥으로 이렇게 빛이 퍼져나가는 그런 연출을 넣어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맨 마지막에 넣었던 컬러와 동일한 컬러 코드로
입력을 해가지고 색깔을 맞춰주고요. 아주 살짝 흐리게만 넣어주도록 할게요. 오퍼시티 낮춰주시고요. 70 정도로 했고요. 사이즈는 50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넣기 전후의 차이를 이런 식으로 체크박스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기능이 궁금하다면 한 번씩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OK를 눌러서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과가 잘 들어갔고요. 이 글자는 언제든지 수정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도 레이어 스타일을 이용해서 특별한 글자를 만들어 보세요. 오늘은 포토샵에서 사진의 특정 영역, 색상을 바꾸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토샵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조정 레이어의 개념도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원하시는 이미지를 한 장 열어주세요. 지금 사용되는 무료 이미지는 더보기에 링크 남겨놓도록 할게요. 색깔을 바꾸는 3가지 방법. 첫 번째는 어저스먼트 기능을 사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이 신발을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좌측에 보이는 여러 가지 선택 툴을 사용을 하셔도 좋고요. 저는 셀렉트로 가서 컬러 레인지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이드로 이 초록 부분을 눌러주시고요. 여기 상단에 퍼지니스라는 숫자를 이렇게 조정을 해보면 내가 선택한 색상에 대한 그 범위를 더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더 많이 선택을 할 건지 더 적게 선택을 할 건지 고를 수가 있습니다. 조정을 하셨으면 OK를 눌러줄게요. 이렇게 잘 선택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바로 위로 가서 이미지의 어저스먼트 그리고 저는 슈 세츄레이션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 색상, 세츄레이션, 채도, 라이트니스, 명도인데요. 이렇게 왔다 갔다 조정을 해보시면은 원하는 대로 색깔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세츄레이션, 채도, 그리고 명도를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고 OK를 눌러주세요. 컨트롤 D 해서 영역을 해제해보면 하기 전과 후가 이렇게 색깔이 확실하게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불편한 점이 원본으로 돌리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다시 초록색으로 돌아가서 뭔가 작업을 하고 싶을 때 히스토리를 이용해야지만 작업을 되돌릴 수가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죠. 다른 작업을 하다가 오는 경우에 되돌리기가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히스토리를 통해서 처음으로 돌린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똑똑한 방법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컬러 레인지를 이용했지만 지금은 서브젝트를 이용해 볼게요. 그러면 어느 정도 주제가 되는 객체가 이렇게 잘 선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위로 가지 않고 레이어 패널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 동그란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기에도 아까 상단에 어저스먼트에 있던 메뉴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슈 세츄레이션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까와 다르게 슈 세츄레이션 레이어가 새로 추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슈를 제가 조정을 해볼게요.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슈를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은 수정이 잘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섀도우 조절도 가능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존재하는 기능이 어저스먼트 레이어라는 기능이에요. 아까와는 다르게 눈을 껐다 켰다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다른 작업을 하고 있다가 다시 오더라도 언제든지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왼쪽 부분은 이 설정을 수정하는 거고 오른쪽에 레이어 마스크 기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검정과 흰색으로 조정을 한다라고 했었죠. 먼저 브러쉬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색상을 검정색으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발이 있는 곳을 이렇게 칠해보시면 뭔가 멋진 색깔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원래의 색깔이 보여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슈 세츄레이션에서 파란색으로 변경을 했는데 이 레이어 마스크라는 기능을 통해서 파란색으로 바꾼 슈 세츄레이션을 검정색으로 칠하면서 안 보이게 만들어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제가 다시 흰색으로 칠해볼게요. 흰색으로 다시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 슈 세츄레이션에 조정을 했었던 파란색이 다시 보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약간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요. 혹시 조금 헷갈리는 것 같거나 더 자세한 부분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레이어 마스크 영상 제가 위에 넣어둘 테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딜리트해서 이렇게 지워주고요. 세 번째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필터의
카메라 러 필터 이 기능을 이용을 해볼 건데요. 이것도 그냥 이렇게 내가 색상을 조절을 하거나 하면은 나중에 이걸 다시 원본으로 돌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잠시 컨트롤 Z에서 취소하고 이미지를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경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뭐 별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여기 이 레이어를 잘 살펴보시면은 약간은 이렇게 백그라운드라고 되어 있었지만 변경을 한 후에는 이렇게 뭔가 표시가 달라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하면은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단에 필터로 가신 다음에 여기에 카메라 러 필터로 갑니다. 자, 그리고 색상을 바꿀 건데요. 어떻게 바꾸냐면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마스킹이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쪽으로 가고요. 서브젝트를 한번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알아서 이 객체를 잘 선택을 해줍니다. 기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혹시 이 기능 모르고 계셨다면 인물 사진 같은데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너무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선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서 컬러 부분을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휴, 아까 색상이라고 했죠? 색상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되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OK를 해서 빠져나가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색깔이 아주 잘 바뀌었고요. 여기 레이어 패널에 와서 살펴보시면 스마트 필터라는 것이 아래쪽에 이렇게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껐다 켰다 해서 상황을 살펴볼 수 있고요. 전후 비교도 가능하죠.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기능, 명칭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면 이렇게 다시 내가 조정하던 거에서 이어서 조정을 할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이거는 쓰레기통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법 모두 다 살펴봤는데요. 포토샵에서 수정을 하실 때는 원본을 바로바로 볼 수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수정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